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월드컵에는 수많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 전대회 우승팀, 즉 디펜딩 챔피언은 다음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거나 초라한 성적을 거둔다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영원한 강자는 절대 없다라는 흔한 진리를 되새기게 하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도 이 진리를 곱씹게 하는 보도가 나와서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많은 매체가 기술주의 시대는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수년간 증시를 지배해온 기술주의 시대는 끝났다. 당장은 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 기사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기술주들이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올 들어 투자자들이 확연히 다른 환경에 직면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시작되고 국채금리도 3%를 넘어서면서 가상자산, 옵션 거래 등의 고공행진 추세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술주가 주춤한 사이 코카콜라나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 등 가치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지만 성장성은 낮은 가치주. 실제로 S&P 500 가치지수는 대표 기술주인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반도체의 엔비디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등이 포함된 S&P 500 성장지수를 2000년 이후 가장 큰 격차인 17%포인트 차이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기술주의 저점이라면서 매수에 나선 사람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나무 언니,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난달 23일 이후 약 2주간 테슬라 주식을 5만 5천 주 매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1년간은 테슬라 주식을 줄기차게 팔아왔는데 정반대가 됐죠. 기술주 시대의 종말이다. 아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월가가 분열된 사이 정작 고민이 깊어지는 건 우리 투자자들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들고 있다는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는 벌써 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인기와 달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주 시대의 종언까지 더해지니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하기 마련인 게 세상 이치겠지만 기술주에 묶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 증시로서는 이 기술주 시대와의 작별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반박할 증거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에도 예외는 있으니까요. 연이어 2번이나 챔피언이 된 1934년의 이탈리아, 그리고 1958년의 브라질을 추억하면서 지금까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경고등이 켜진 기술주의 시대, 삼성전자 등 이 국민주의 대응 방법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참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의 시장 지배 끝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나오고 있는데 정말 뭐 이 말대로 국내도 그렇고 지금 해외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참 침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네. 있는데요. 뭐 굉장히 지금 오히려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 네.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우선 지금 현재 이 기술주의 낙폭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작년 말서부터 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기술주들이 본격적인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와의 역관계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지급이 되고요. 이자가 지급된 만큼 기업의 순이익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말에 1.5%였는데 어저께 3.05%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딱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약세가 좀 더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와 그다음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의 지금 한 3,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 한 5배 넘게 그렇게 나스닥 지수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긴축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받는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말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점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27% 가까운 이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 넘는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기술주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하락률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19.7%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1.3%,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에 테슬라도 32%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기술주에 대한 하락과 관련돼서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버블과 비교하는 그런 예둔이 있는데요. 그건 좀 과한 비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고점 대비 8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IT 기업들은 매출이 거의 미진했습니다. 대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버블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이제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통화 긴축이 계속 좀 이어질 걸 같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약세 국면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미국의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도 기준금리를 지금 빅스텝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히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소비가 또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 이 글로벌 기술주들 아무래도 각국의 긴축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글로벌 긴축의 우려에 더해서 뭐 얼마 전에 오더컷 루머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이제 나올 만큼 악재 다 나왔다라는 리포트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오늘 장중에 또 삼성전자 네, 그렇죠. 또 빠지고 있죠. 신저가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네. 아직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주가 반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담아야 된다. 네. 지금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확인하고 이후에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 실적으로 뭐 지금 하강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조금 삼성전자나 특히 SK 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느낌을 갖는 이유는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이제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 초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뭐 전체적인 뭐 분위기가 지금 확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코로나 봉쇄까지 같이 겹치면서 뭐 경기 그러니까 서버나 PC, 모바일 등에 대한 그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지표를 보이던 이제 반도체가 이제 DDR4 8메가 D램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지표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월 달에 고정 가격이 3.35달러로 전월에 비해서 1.76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에 8% 정도 하락한 이후에요. 2, 3월 달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5월 달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향후에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가격 인하가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뭐 지금 뭐 시중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들 업체들의 투자가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투자를 지금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용 서버가 지금 뭐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명을 연장을 해서 좀 더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교체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서버용 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메모리 가격이나 그다음에 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이제 세계로 지금은 완전히 과점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재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판매는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아주 뭐 크게 하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앞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상승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그러면 언제쯤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라는 뭐 그런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파운드리 사업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 관련된 문제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수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직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에서 확실한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좀 기대해 보는 게 이제 3나노 관련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양산화될 수 있느냐가 아마 시장에서 좀 관심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 3나노 시스템 반도체의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준에서 이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임원들 인사도 단행을 하면서 확실히 반도체를 좀 잡아 나가겠다라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도까지 좀 확인이 돼야 우리가 좀 안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 지금 글로벌 대표 기술주들 두고도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글로벌 기술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각국의 긴축 이 우려일 텐데 그래도 긴축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반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라는 시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최근에 이런 글로벌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시각들 고려를 해봤을 때 글로벌 기술주들 투자를 위해서 좀 전제되는 조건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부 얘기로는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8% 정도 된다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아직 뭐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뭐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일부 반영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하실 뭐 얘기가 하면서 이제 바닥이다. 지하실이 있어봐야 뭐 1층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뭐 그 얘기는 하지만 뭐 막상 내려가 보니까 뭐 지하실이 단순 지하실이 아니라 뭐 거대 주차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무리해서 지금 뭐 투자에 임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바닥권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I 그 성장률이다,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서 이제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일단 아마 기술주 같은 경우도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안정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어떻게 진행될 상황인지 아직 뭐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개 부분이 좀 안정화를 찾아야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좀 바닥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요새 국내 투자자분들도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아졌는데 거의 기술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기술주 약세를 현실로 경험을 하면서 요새 조금씩 가치주로 좀 눈을 돌리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기술주의 시대에서 가치주로 좀 우리가 접근 변화를 하는 게 필요한지 이 부분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진짜 몇 개 소수 종목으로 지금 집중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내보다 다양한 섹터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성 측면에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는 그런 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성장주 관련돼서 이제 수익 찾기만 이제 너무 몰두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주나 그다음에 배당주 관련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국내 뭐 원자재 가격 최근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국내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또 맞거든요. 해외에서 가공되어 있는 그 원자재를 국내에서 재가공하는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그러니까 해외 특히나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광산주나 아니면 재련 관련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투자의 명확성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너무 IT 쪽으로 몰려져 있는데요. 좀 다양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주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70년 연속 지금 뭐 반기 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쪽으로도 분산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투자의 눈을 좀 더 넓혀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종목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봐야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기술주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따른 뭐 긴축금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면 그 긴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는 좀 더 출렁거림은 뭐 어쩔 수 없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잦아들면 이제 투자의 저점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나오면서 정책 관련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미래 성장 산업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 쪽, 뭐 지금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뭐 국내의 가장 주력 사업이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쪽으로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은 뭐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국내 뭐 3개의 이제 배터리 제작 업체들이 뭐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의 투자들이 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이루어진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상당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완성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이제 소부장에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아직까지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아마 하반기에 아마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조금 더 현금을 보유하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돌다리를 좀 두들겨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이제 15분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분석과 내일 움직일 특징주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바깥에도 비가 내리고 시장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아주 굉장한 극심한 아주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지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일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서 좀 이제 추가적인 낙폭을 키웠는데 이 오늘 밤에 있을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도 역시나 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관망세는 짙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망세가 짙은 와중에 조금의 자금만 유입이 되고 빠지더라도 이 극심한 변동성은 항상 같이 동반돼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수가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있는 이제 고용 지표 또한 좀 이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좀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거거든요. 고용이 잘 되고 그다음에 물가지수가 높은 상태여야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 고용지표는 사실 조금 예상치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시장에는 악재죠. 근데 지금 오늘 밤에 있을 CPI 지수가 과연 좋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월부터 9월까지는 시장이 전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심화되면 심화됐지 아직은 좀 반등할 어떤 이런 전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CPI 지수가 미리 이 공포 심리가 투매 심리가 전일에 조금 선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오늘 CPI 지수 발표를 하면서 증시의 변동성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이제 이 또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역시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저는 M&A가 지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쌍용차 인수 이슈가 굉장히 핫하죠. 전일이었는데 전일이 인수 의향서 제출의 마감일이었습니다. KG그룹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시점에서 쌍용차가 또 이제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경쟁 구도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인수 절차를 집행하다가 이제 그 매각 대금을 이제 내야 되는 날에 지연이 되면서 좀 기각이 된 게 있었는데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하지만 법원이 이마저도 기각을 하면서 KG그룹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인수 의향서를 결국에는 최종 제출을 하고 나는 돈이 있다. 이런 이제 그 인수하는 광림 컨소시엄의 그 대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쌍방울과 광림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장 후반에 들어서 수급이 다 빠져서 음봉 전환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역시나 KG그룹주에 조금 더 무게는 아직까지는 실려 있습니다만 이 M&A 이슈가 굉장히 변동성 큰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CIS 인수 이슈와 영풍 재직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조금 강세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거랑 이제 또 다르게 자율주행차가 오늘 좀 시장의 이슈를 받았는데 그 이제 서울의 강남이랑 서초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4단계를 적용한 이제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를 실증을 시작했다. 이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오늘 강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됨에 따라서 식량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좀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변동성 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 미국의 CPI, 5월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가 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와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인기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역시나 자율주행 키워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시장에 M&A 이슈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쌍용차 또 CIS 등이 키워드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페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 상당하죠.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애플페이도 역시나 키워드로 선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계속되면서 지금 화물연대 파업 역시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들 이렇게 6개의 종목 공개됐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투자 의견 들어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LG이노텍, 이루온, 고려시멘트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와 특징주 화면으로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는 자율주행, 애플페이, 화물연대 파업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특징주로는 LG이노텍, 이루온, 고려시멘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노텍, 오늘 의견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카메라 모듈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을 이제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부각이 되어 있다는 기업은 자율주행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죠. LG이노텍은 사실 오늘 자율주행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 애플 주 납품처인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이미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을 빼놓을 수 없다시피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제 주 부품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인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올 신제품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LG이노텍이 주로 납품을 하는 이제 4,800만 화소 카메라 탑재로 인해서 이제 판매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 개선율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시장 지금 실적 예상치도 굉장히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생각할 정도로 전망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LG전자의 구미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애플 폰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캐파를 늘리기 위함인데요. 어쨌든 캐파가 늘어남을 따라
생산 능력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매출도 증대가 예상이 되고요. 매출이 증대가 예상되면서 같이 낮은 개선율도 덩달아서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이노텍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네요. LG이노텍 일단 고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애플페이 키워드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관련 특징주로는 이루온 꼽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루온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이루온은 고입니다.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주죠. 5G 관련주 대장주들, 이제 서진 시스템이나 기가레인이나 이런 대장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힘을 못 썼습니다. 5G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AI, 그다음에 또 로봇, 이 세 가지 산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5G입니다. 컴퓨터의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5G 통신인데 이 통신이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절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할 정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반영은 아무래도 다르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G 관련주, 5G의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다기보다는 애플페이에 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이론 회사 자체가 이동통신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회사인데 유심칩이나 이런 부품들도 만들거든요. 근데 애플폰에서 지금 삼성페이 같이 애플페이를 이제 서비스를 확대를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유심의 핵심 칩이 이 이루온이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루온도 같이 덩달아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 더 큰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 회사에 대한 이제 비전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상승세에 비해서 다음 주도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이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 도입되는 이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한국하고 일본에서 이 애플페이 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더 훈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이루온이 처음에 상승폭을 보여줬던 거는 삼성전자의 5G, 6G 사업 진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재료 소진이 되고 다시 애플페이로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온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5G 관련된 호재가 이어준다면 이 상승세가 굉장히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이 3,000원 부분인데요. 이 3,000원이 240일 일평이거든요. 이 3,000원 부분을 돌파 안착을 했을 때는 단기적 정고점이 3,7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나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바로바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루온 어제 오늘 상승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고일까 스톱일까 궁금했는데 일단은 그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3,000원 선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루온 그 의견 받아봤고요. 그럼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화물연대 파업 지속이었는데 관련 특징주가 지금 고려시멘트가 선정됐습니다. 고려시멘트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려시멘트는 조건부 고입니다. 네, 조건부 고예요. 사실 제가 이 대본을 조금 넘길 때는 이제 오후장에서 이렇게 넘겼는데 사실 지금 제가 관점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주가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시멘트 관련주를 들고 온 이유는 바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파업하면은 보통 물류 이쪽을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물류보다는 시멘트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그 파업을 소주부터 시작했죠. 우리 7월 7일 자정부터 시작한 파업인데 소주 파업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원료, 요 운송까지 막히면서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왜 제가 시멘트를 지금 지켜봐야 된다고 하냐면 화물연대 조합원이 약 2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 화물 노동자의 6%밖에 안 돼요.
지금 이 6%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파업한다고 지금 이 전 산업군이 비상이 걸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6%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를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가 운송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게 시멘트가 운송이 안 되는데 왜 지금 다른 데까지 다 타격이 있냐? 시멘트에서 건설업계까지 타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멘트가 운송이 안 되면서 레미콘 회사들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건설업계에도 타격을 받고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원재료,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때문에 현대차 공장은 이미 가동이 중단됐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공급난 때문에 지금 물건의 제조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 파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기화되면 될수록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는 이 파업 자체가 테마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시세 분출을 바랄 수 있는 종목들은 시멘트 관련주다. 시멘트 관련주 이런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는 이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고려시멘트가 왜 조건부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오늘 강세는 보였지만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평 위에 안착을 했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고요. 고려시멘트보다는 저는 한일시멘트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고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당장 월요일에 들어가라는 말 아닙니다. 시외에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면 18,000원을 조금 위에 올라탔을 때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수급에서 지금 투신이랑 연기금 이런 사모펀드에서 전 거래일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멘트보다는 조금 한일시멘트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려시멘트 일단은 조건부 의견, 조건부 고가 나왔는데 좀 당장 지금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테마주 성격이 짙어진다라는 점 고려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 식스센스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걱정거리 더해지면서 오늘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1.05% 내린 2,597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조 원 넘게 물량 담아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제조업과 전기전자 위주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0.75% 내린 870선에서의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신의 한 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특징주를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정말 장중에 이미 2,600선 붕괴되더니 계속해서 좀 우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하게도 얘기를 했고 거의 욕만 안 했지 굉장히 강하게 목이 그냥 깨져라 얘기하면서 시장 빠질 거니까 박살날 거니까 현금화 대응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선거 전날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휴일이 껴가지고 5월 3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5월 30일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었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차트. 5월 30일까지는 좋았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움직였고요. 일본 시장도 올라갔고요.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60선 돌파를 했으니까 이건 강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날 시장의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그때 아침 방송에서 뭘 추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흐름들 좋았어요. 종목도 수익이 잘 났고.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이거는 2,700은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괜찮다. 2,600 깨지지 않지 않았느냐. 2,750 갔다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박살난다 그랬죠.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고 결국은 2,700을 갔다가 박살이 나든 2,750을 갔다가 박살이 나든 2,800을 갔다 박살이 나든 결국은 박살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괜찮다 이 표현을 썼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6월 1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이날이 선거가 수요일 날이었으니까 이날이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날이 화요일 날이네요. 5월 30일 화요일 날이네요. 화요일 날까지 분위기가 좋았었고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길래 수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화 대응 30% 해야 된다고 바로 이 시간에 얘기했네요. 신한수 바로 이 시간 3시 30분에 현금화는 해야 되고 만약에 못했다면 다음 날인 금요일 날이라도 꼭 해라. 시장이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이날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월 3일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토요일을 지나고 일요일 아니고 월요일 날 휴장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날이 현충일 날 6월 6일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 장이 열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자마자 이거는 뭐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현금화 대응 30% 잘한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떨어질 거니까 반등 줄 때마다 열심히 현금화하고 이때서부터 제가 피를 토하가면서 엄청나게 빠질 거니까 폭락할 거니까 뭐 어디까지 빠질 건지를 아마 신한수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것만큼 와장창 무너지는 쫙쪽 2,400보다도 쫙쪽 2,150보다도 쫙쪽 밑에가 있어요. 뭐 하여튼 있는데 저는 지지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 한 번 깨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지금 시장이 폭락인 거냐? 아니요. 지금은 아주 잔잔한 떨어진 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직 지수가 2,600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된 거고 이거는 1차 하락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하락이 시작이 된 거고요. 2,550이 깨져야 2단계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폭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폭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왜 왔다 갔다 하냐면 개인들을 꼬시는 거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개인들을 보고 물타기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낚싯바늘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콕 끼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콕 끼면 미끼에 끼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살짝 걸치면은 대충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왕창 걸리면 여기 끝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화 대응 못하고 그대로 물타기하고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코가 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작 폭락은 2,550이 깨지면서 시작이 될 거고요. 오늘 수급 봐봐요 한번. 외국인들이 8천억을 매도합니다. 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을 거면 얘네들이 뭐하러 팔겠습니까? 개인들은 지금 물린 거 어떻게 살려보려고 물타기 하는 중이고요. 외국인들과 세력들은 그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게 제가 전문가 생활 16년 동안 계속 보지만 항상 똑같은 패턴, 항상 똑같은 그 흐름에 개인들은 맨날 속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아직 익숙지 않고, 그러니까 4년 안 되신 분들은 다 초보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 하신 지 한 8년 이상 돼야지만, 능구렁이처럼 지금 시장이 조심해야 되는 건지, 괜찮은 건지, 사야 되는 건지, 도망가야 되는 건지, 8년 이상이 돼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주식하신 분들은 완전 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내가 주식한 지가 한 4년이 안 됐다. 그럼 완전 초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550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 프로그램으로 5,900억인가 거의 6,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미국 시장도 그닥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얹혀갖고 흔들릴 건데 아직 다우존스가 31,000이 아직 안 깨졌으니까 뭐 박스권이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이 11,000이 아직 안 깨졌으니까 여전히 박스권을 보면 되겠지만 이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결국은 얘네들도 무너질 겁니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결국은 무너질 건데 그 무너질 때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 있을 거냐? 아니란 얘기죠. 이 밑으로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 계속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현금화 대응 하라 그랬는데 50%까지 하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많이 빠져도 50%가 100%입니다. 50%가 현금화 대응 100%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은 현금화 대응 시키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그렇다. 그래서 뭐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등 조금 줬다가 더 떨어지는 장이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테마주 흐름들에서 이제 한일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아침에 잠깐 강하게 좀 나왔었는데 움직였던 이유를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의 러시아군이 흑해를 봉쇄를 함으로써 곡물 수출이 가로가 막혔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곡물 수출이 이제 안 되니까 뭐 들어온 것도 안 되고 나간 것도 안 되고 흑해를 막아버리니까 전 세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식량 부족 사태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식량 관련주가 움직인 거거든요. 사료 관련주, 뭐 음식업종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등등의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제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이제 했었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거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끔찍한 식량 절벽에 그쪽으로 이제 밀어붙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엔 쪽에서도 어제 얘기했었는데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식량 세계 식량 프로그램인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인해서 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사람이 2억 7,600만 명에서 지금 좀 더 늘어나서 지금 3억 2,300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굶주림에 이제 노출돼 있는 사람이 한 그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저쪽에 이제 사하라 사막 뭐 이쪽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식량 확보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다 해서 오늘 움직였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공략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급락 나올 겁니다.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장 빠지면 떨어집니다.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좀 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전저점 깨질 거라 그랬죠. 드디어 깨졌습니다. 어제 깨질 거라는데 진짜로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느냐?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 봐봐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팝니다. 지금 9천만 주를 팔았어요. 엄청 많이 팔았죠. 이렇게 지금 계속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떨어질 거였고 떨어질 생각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6월 7일 날 며칠 안 됐죠. 흥구석유인데 어제도 얘기해드렸죠. 팔라고. 자, 어제도 팔라 그랬고 그저께도 팔라 그랬습니다. 안 팔면 급락 나옵니다. 7,500원 깨지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슈는 좋아요. 유가 이슈도 있고 뭐 123달러 넘어가 다 좋은데 장 빠지면 장사 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60점 양, 매수 포인트 60점 양,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60점 양 평가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 계속해서 시장 점수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도 또 쉽지 않은 상황 전개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전략 함께 세우고 싶은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이 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느덧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의 해안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